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온라인 강의, 코칭, 컨설팅을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어플라이라는 1인 기업을 키워왔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지식 콘텐츠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 수익화를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익 0원에서 1억 원까지 그 여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어플라이를 시작했던 거는 2016년도 10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리어 블로그였었는데, 이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특정 그룹의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취업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을 해서 해외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다뤄보자 하고 나서 이제 그 공신력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걸 굉장히 목표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우리가 그 제공하는 가치의 퀄리티가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조금 다르거나 조금 더 높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 이제 청중을 모으는 게 쉽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건지,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샘플은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신뢰감을 형성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그런 채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자들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제가 나중에 이제 서비스, 뭐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이제 신뢰 관계가 그 잘 형성된 분들께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당시에 요런 행동이, 요런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 너무 그 사업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무료 컨설팅 같은 경우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무료 컨설팅을 한 뭐 3-4분에서 5분 요 정도까지 일찍 시작했더라면은 훨씬 더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유료 서비스를 런칭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도 6월이 돼서 첫 그 제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리크루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워크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워크샵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런 곳에 돈을 내는지 그 수익화 검증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제품을 팔아봤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제품을 팔면서 제가 이벤트성으로 이제서야 이제 그 무료 컨설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요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렇게 제품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을 홍보했기 때문에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독자분들, 즉 저의 잠재 고객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아쉽거나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때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유료 옵션도 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2017년도 8월에 드디어 이제 유료 컨설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1대1 컨설팅만 하면서 고객들의 데이터, 고객들의 니즈를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고 싶은 고객층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는 뭔지, 정말 이루고 싶은 건 뭔지,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자, 요때 제가 조금 더 했더라면 좋았을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저는 일회성 코칭만 팔았었거든요. 일회성 컨설팅.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니까 그 변화를 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10분을 일회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분을 코칭을 해드리더라도 이게 좀 2-3개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한 분께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제대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런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 뭐 이제 1대1 코칭을 이제 그 패키징을 할 때
일회성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4주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 요런 식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 수 있다면 요거를 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월까지 모든 코칭이라든지 뭐 1대1 컨설팅을 다 접고 온라인 강의에만 매진을 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확보한 고객들의 니즈를 제가 지속적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잡헌팅 전략에 관한 강의, 그다음에 영문 서류 준비하는 강의, 그다음에 영어 면접 준비하는 강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저의 잠재 고객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프로덕트를 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번 확보한 고객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자,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요, 이제 온라인 강의에만 제가 너무 좀 집중을 했었어요, 이때. 왜냐면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 그 서비스를 패키징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때 그냥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파는 거에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너무 온라인 강의라는 프레임에만 엮이지 않고 이제 요거 온라인 강의 플러스 뭐 어떤 1대1 코칭 프로그램 요런 것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2020년 8월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 이제 첫 프로그램을 제가 런칭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커리어 분야에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확장돼서 비즈니스 쪽으로도 왔는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강의를 팔 때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커리어 강의를 팔 때와는 다르게 우선 만들어서 프리세일즈 해서 고객분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을 것 같은 강의에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서도 됐고요. 제가 아예 실패할 위험을 그 제로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와 멘토십을 이제 합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후회했던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합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었어요. 조금 더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프리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것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에는 그냥 기존에 그 비즈니스 컨텐츠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만 이제 알려서 이거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만약에 내가 프리세일즈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막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못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그 서비스나 제품을 살 때에는 조금 더 다른 잣대를 가지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팔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프리세일즈 할 그럴 프로그램을 이제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공유하고 싶은 팁은 뭐냐면, 우선 처음에 이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거라면은 전략을 이제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언 드리고 싶은 전략은 우선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 메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굉장히 뭐 특별한 사람들, 뭐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포트폴리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 내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사줄 사람들에게 내 능력, 과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만들어진 고퀄리티의 그런 콘텐츠 자체가 사실은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고급 퀄리티를 가진 그런 콘텐츠를 제가 제공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실 저에게 먼저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팔려는 그런 서비스에 관련돼서 내 잠재 고객들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대고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뭐 그 가치를 주는 정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 그 능력을 보여준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컨텐츠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은 바로 이제 무료부터 컨설팅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무료 컨설팅 같은 거는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 3명에서 4명, 5명까지 요 정도 무료로 이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들께 서비스 리뷰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유료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막 이거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린 잃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거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무료로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객 데이터를 조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뷰 같은 것도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유료로 넘어가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특정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조합해서 오퍼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강의만 하는 거는 물론 우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솔루션이에요. 왜냐면은 온라인 강의만 나놓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퍼스널 터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서비스를 고급화하거나 아니면 차별화하는데 조금 그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너무 베이직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런 강의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강의를 플러스 어떻게 그분들을 더 서포트할 수 있는지 뭐 리뷰 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브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들여서 내 제품 자체가 내 서비스 자체가 다른 분들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다는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만약에 온라인 강의나 코칭, 컨설팅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시도를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준비한 무료 워크숍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온라인 강의의 5가지 법칙이라는 무료 워크숍도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메일로 제가 그 워크숍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피소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